1954년 1월 1일 대구에서 태어난 왕종근은 시대와 운명의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상실입니다. 전후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무력감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고통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재단사였던 아버지가 8살 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네 자녀를 키우는 부담에 지친 어머니는 종근을 외딴 시골에 있는 삼촌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별은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구의 추운 밤이면 창가에 앉아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는 도시를 바라보며 버림받은 느낌에 울곤 했다고 종종 회상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된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가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항상 존재하며 행복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과 함께했던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딸 왕재민에게 자식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어머니께 항상 빚진 마음을 느꼈지만 1980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갚을 길이 없었다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삶과 주변 관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왕종근 씨는 대구의 작은 공장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두뇌와 지칠 줄 모르는 직업 윤리로 그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 그는 자동차 공장용 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성테크라는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도의 산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의 회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발전했습니다. 10년 만에 한성테크는 현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 있는 사업가로서의 명성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종근 회장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성테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문량이 급감하고 은행 빚이 쌓였으며 그는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직원 앞에 서서 해고를 발표했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사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해온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리더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상실의 기억을 늘 안고 사는 사람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위기 이후 왕종근 회장은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는 은행과의 부채 연장 협상부터 새로운 투자자 발굴까지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2005년까지 한성테크는 회복하여 부산과 인천에 2개의 새로운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인내와 투지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2007년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종근 회장은 돈이나 명예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갖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한성테크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대구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을 딴 박수진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기금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는 연설에서 이 수치를 항상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있다고 믿었고, 한성테크는 친환경 부품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2015년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큰 진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오염이 덜한 세상에 대한 그의 비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딸 왕재민을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딸 왕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교훈을 나누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훗날 재민은 유명 언론인이 되었고, 그는 딸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왕종근은 40세가 다 되어가는 1993년 김미숙과 결혼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미숙은 온화하지만 강인한 여성으로 왕종근이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울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종근은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고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장의 압박으로 종근이 집을 비웠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남편이 가족보다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 재민이 3살 때 미숙은 격렬한 말다툼 끝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근은 나중에 미숙을 잃을 뻔했던 경험이 가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꿔놓은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가장 큰 타격은 2010년 미숙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찾아왔습니다. 5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종근은 아내 곁을 지키며 아내를 돌보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미숙 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재민에게 미숙 씨 없이 지나가는 매일매일이 마치 심장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픔은 그가 겪었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고, 그의 말년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종근 회장은 2025년 6월 10일 서울 근교 고속도로에서 7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친환경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던 중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 차가 여러 번 뒤집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재계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종근 회장의 장례식은 서울 국립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한성테크 전 임직원, 그의 재단 장학생, 그리고 해외 사업 파트너들이 조문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장례는 3일간 진행되었으며 그의 딸 재민 씨와 가까운 동료들의 감동적인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재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쓴 시를 낭독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는 그의 삶이 담긴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힘겨웠던 시절부터 올해의 기업 인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던 순간까지 말입니다. 왕종근 씨의 외동딸 왕재민 씨는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뿐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 온 시간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요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재민 씨는 아버지가 겪었던 깊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밤에는 서재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민 씨는 아버지는 사업 실패나 힘든 삶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라고 썼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별, 특히
어머니의 죽음처럼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울으셨죠. 재민 씨는 또한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재민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회사, 명예, 돈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숙과 더 오래 함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은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깊은 상처였고 그 상처는 말년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재민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을 꼭 껴안으며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너야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다. 왕종근의 삶은 감동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하고 거대한 사업 제국을 건설하고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작지만 따뜻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한 남자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평생을 투쟁했던 한 남자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왕종근의 죽음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인생은 언제나 놀라움과 상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재민은 아버지의 장학기금을 물려받아 더 큰 비영리 단체로 키워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민은 마음속 깊이 인내와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준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종근의 삶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회복력과 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살고 사랑하고 싸웠으며 이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